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 썰 주제는 표준 모형이에요. 좀 거만하죠? 표준 모형이라니 뭐 분야가 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뭔 표준 모형? 예, 소립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에요. 근데 좀 거만하게 그냥 표준 모형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소립자 물리학의 이제 표준 모형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세 번에 나눠서 얘기 썰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립자 물리학의 발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형, 모델, 미쿡식 발음하면 마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보일 수 있게 모형을 세우죠. 예를 들어 이제 물질이 있다. 우리 물질이 원자의 모임이라는 건 아는데 원자가 하도 작아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모형을 세웠는데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니죠. 근데 이때 이제 원소 기호를 X라고 하고 아래 첨자 Z가 이제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 만일에 이제 이온이 아니고 중성 원자라면 전자의 수하고도 같겠죠. 그리고 A는 위첨자인 질량수 A, 얘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합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는 전하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고 질량수는 얼마나 무거우냐 그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런 원자핵도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았죠.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아요. 뭐 그래서 합쳐서 핵자, 그러니까 원자핵을 이룬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이 핵자도 쿼크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아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쿼크까지는 안 가고 핵자까지 거의 그 정도까지 간다고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자의 구조하고 관련해서 유명한 세 명이 있죠. 먼저 조지프 존 톰슨. 이 사람은 이제 그 음극성간 실험으로 전자 일렉트론을 발견해 가지고 190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자, 그다음에 톰슨의 제자인 어니스트 러더퍼드. 이 사람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핵을 발견했죠. 그래서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물리학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러더퍼드가 양성자도 발견했다고 뭐 여러 명 더 이름이 등장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질소 원자핵에다가 내가 질소냐 질소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켰더니 뭔가가 나오는데 수소 원자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핵이 원자핵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다. 즉 그게 양성자라는 거죠. 프로톤. 그거를 이제 러더퍼드가 발견한 걸로 들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에는 중성자도 있잖아요. 근데 중성자는 제임스 체드윅 이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193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많이 시간 차이가 있죠. 왜냐면 중성자가 좀 검출하기 어려워요. 일단 전하가 없으니까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가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장은 원래 가속도 못 시키는구나. 가속이 안 되고, 그럼 중성자를 어떻게 가속시키냐? 중성자를 가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입자를 중성자하고 충돌시켜요. 뭐 중성자끼리 충돌시켜도 되고, 그렇게 해야 중성자가 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뉴트론, 그래서 사실 좀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늦게 발견됐죠. 뭐 다시 또 조금만 더 상세히 말하면 톰슨 음극선 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유리관에서 공기를 빼내서 거의 진공에 가깝게, 그랬더니 음극에서 뭔가 나오더라. 근데 거기다가 그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가해줬더니 휘어지더라. 이 휘어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음전하를 가졌다. 양전하가 아니고. 그리고 바람개비 같은 걸 갖다 놨더니 음극선에 부딪혀서 바람개비가 뱅글뱅글 막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질량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극선에서 나오는 거는 음전하이고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입자다. 그 입자를 일렉트론, 전자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설란 실험. 알파 입자가 그 헬륨 원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전하량도 플러스 2, 전자 전하량의 2배에 해당되는 전하량 갖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금 원자에다가 충돌을 시켰는데, 그랬더니 대부분 그냥 이렇게 슉슉 직진을 하더라 이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좀 극히 일부 이렇게 거의 되돌아오다시피 하는 것도 있더라. 그 얘기는 알파 입자보다 훨씬 무거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원자핵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러더포드도 예상을 했어요. 이 원자핵이 그 양성자만 있어가지고는 그만큼 무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양성자 말고도 뭐가 더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체드윅도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사제지간에 연달아 노벨상 타고. 그래서 체드윅은 어떻게 중성자를 발견을 했냐면, 뭐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핵반응의 성질을 조금 짚어야 되는데, 핵반응이 일어나면은 일단 에너지하고 전하량은 당연히 보존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번호의 합과 질량수의 합이 보존돼요. 하지만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흔히 E는 MC 스퀘어, 그런데 MC 스퀘어가 아니라 스퀘어드 MC 스퀘어드라고 말하는데,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가 되고, 혹은 반대로 에너지가 질량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핵반응에서 질량은 보존되지 않죠. 그래서 체드윅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알파 입자 소스, 뭐 예를 들어 폴로늄 같은, 그래서 여기서 알파 입자가 나와가지고 그 베릴륨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베릴륨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그 뭔가 나오는 걸로 다시 파라핀 왁스를 때려요. 그랬더니 양성자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뭔가가 뭐냐 이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체드윅이 그건 중성자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핵반응 보면은 아래 원자번호의 합 4 더하기 2는 6, 그럼 6 더하기 0은 6, 그러니까 0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위첨자 질량수 9 더하기 4는 13, 그럼 여기도 12 더하기 1 이런 13,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0, 다시 말해서 전하가 없고 질량수가 1, 그러니까 거의 양성자가 거의 질량이 같은, 이게 바로 중성자다 이거죠. 이렇게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 일단락하고, 그 다음 소재는 입자와 반입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폴 에이드리언 모리스 디렉,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물리학 쪽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해 가지고 상대론적 양자 물리학 그걸 이제 연구한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반입자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발견을 한 사람은 칼 데이비드 앤더슨, 미스터 앤더슨, 매트릭스 미스터 앤더슨 아니야. 이 사람은 요즘은 우주선이라고 안 그러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하고 헷갈리니까 요즘은 우주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를 이렇게 안개상자 그런 걸로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때 이제 궤적이 보이는데, 근데 이 궤적이 아래에서 위인지 위에서 아래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보면은 여기 가운데 납으로 만든 판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잃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반지름이 좀 크고 여기가 좀 반지름이 좀 작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그러면서 납판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잃은 거죠. 근데 이게 자기장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면 이거 양전해야 돼요. 양전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면. 그러면 양성자? 근데 양성자는 이렇게 궤적이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질량은 전자랑 같고 전해량이 전자랑 반대. 그래서 양전자 파리토론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디렉은 193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앤더슨은 193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리고 사실 앤더슨이 양전자 말고도 뮤온이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자의 반입자, 양전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양성자의 반입자인 반양성자, 엔타이 프로톤, 이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에밀리오 지노 세그레, 그 다음에 오원 체인벌린. 그래서 1959년도에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은 이거 양성자 반양성자 그림은 아니고 이게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보통 이제 감마선, 뭐 진짜 감마선은 아니더라도 이제 빛을 보통 감마라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광자.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여기서 뭐 전자하고 양전자 쌍이 생겨난 거예요. 쌍생성. 그래가지고 전자는 시계 방향을 회전하고, 양전자는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자기장 안에 대전 입자, 그러니까 전하를 띈 입자가 오면은, 근데 만일에 자기장하고 방향이 같으면 속도하고, 그러면 직진하고요. 90도가 되면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해요. 등소관 운동.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백권 모양 들어가는 방향이고 양전하면은 반시계 방향, 음전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러면 속도하고 자기장하고 평행하지도 않고 수직하지도 않으면, 예, 그러면 일부는 직선으로 운동하고 일부는 원운동 해가지고, 그래서 나선형 운동을 하게 돼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죠. 자, 입자와 반입자 얘기도 이 정도 하고, 자, 다음은 베타 분계와 중성미자. 베타 분계가 뭐냐면 그 핵안에 있는 그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인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베타 분계 중에서도 베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해요. 음전하인 전자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으로는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량 보존이 좀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3의 입자, 그게 바로 중성미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자 중성, 반전자 중성미자,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볼프강 에른스트 파울리, 이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파울리는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체드윅이 먼저 중성자를 발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둥 떴는데, 엔리코 페르미,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어로 무슨 뭐 이노, 이게 이제 뭐 좀 이런 거 붙이면 좀 작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뉴트리노, 작은 중성자라는 얘기죠. 뭐 정확하게는 전자 중성미자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파울리가 먼저 예측은 먼저 한 거고, 그 뉴트리라는 이름은 페르미가 붙였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페르미는 193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요. 꼭 뭐 그 중성미자 업적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러 업적으로. 그리고 파울리는 194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요. 그리고 파울리는 또 유명한 게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있죠. 그 그리스 문자 베타 아니야. 그러니까 베타적인, 그러니까 모든 입자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르는 건 아니고, 그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라요. 페르미온 입자가 얘가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한 양자 상태에 한 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보손이라는 다른 종류의 입자는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그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 양자 상태에 무한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페르미온은 스핀이 반정수, 그러니까 2분의 1, 뭐 2분의 3, 2분의 5 등등등등. 보손은 정수 0, 1, 2 등등등 이런 값을 가져요. 그리고 통계도 페르미온은 일명 페르미 디렉 통계를 따르고, 보손은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라요. 아인슈타인 또 나오네. 그리고 페르미온으로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성미자 다 있네. 보손으로는 광자, 중력자, 아직 중력자는 발견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이 보손이에요. 그리고 이 페르미 디렉 통계하고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는 일명 양자 통계고, 고전 통계로는 맥스웰 볼츠만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태를, 에너지 상태를 점유할 확률은 지수함수, 그 다음에 에너지 빼기 뮤는 이제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나누기 볼츠만 상수 온도 더하기 뭐 a분의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a가 0이면 바로 맥스웰 볼츠만 통계가 되고, a가 1이면 페르미 디렉 통계가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가 되는데, 아이고, 뭔 소리야. 예. 뭐, 아무튼, 스핀이 반정수면은 페르미온. 양대 상태에 한 개만 들어간다. 스핀이 정수면은 보손. 한 양대 상태에 무한개가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요약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제가 쿼크 이전까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거의 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크기가 되게 작아요. 한 10에 한 마이너스 15승미터? 엄청 작죠. 근데 이 작은 거 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전기력이라는 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 가까우니까 엄청 큰 힘이 작용해서 부서져야 돼. 그런데 원자핵은 안 부서지죠. 뭐 양성자 중성자 비율이 좀 이상하거나 너무 많거나 그러면 원자핵 자체가 불안정해서 부서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원자핵은 안정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강한 전기력이 작용할 텐데 왜 안 부서지지? 그래서 그거를 히데키 유가, 일본식으로 하면 유가 히데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양성자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뭐 이렇게 뭔가 이 핵자들 간에 어떤 입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원자핵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때 이제 주고받는 입자를 중간자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앞서 그 양전자를 발견한 앤더슨, 이제 뮤온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 뮤온이 바로 유가 히데키가 예측한 중간자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덜컥 믿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이거야. 뮤온은 아니고 유가 히데키가 말한 그 입자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진짜 발견한 사람은 세실 프랭크 파워, 파이 입자라고 그래. 파이. 사실 파이 입자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중성도 있고, 그런데 뭐 파월이 셋 다 발견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최초로 파이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데키 유가가 그 예측한 그 중간자에 해당되는 파이온, 파이 입자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히데키 유가는 194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세실 파월은 195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소립자 물리학에서 쿼크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빠박쌤의 물화생들 썰 소립자 물리학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그 소립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그 3회에 걸쳐서 할 것의 첫 번째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